시작하겠습니다. 11번부터 하는데 제가 이제 말이 천천히 할게요. 여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기하고 이걸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다. 지금부터 어쩔 수 없어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교재도 같이 보세요. 모르시면 꼭 그러셔야 돼 지금. 자, 농업재해보험에 여기 손해평가 요령상 평가, 손해평가인의 위촉에 관한 규정이다. 가로 안에 들은 거.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왔었고 나올 수 있어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농업재해보험에 실시하는 뭐 시군구라고 그래서 시군 자치구, 시군구 3번 얘기가 됐죠. 여기서 그걸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 평가인을 위촉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 위촉은 이렇게 보시면 위촉하고 나오죠. 이렇게 위촉하고 나오면 위촉은 재해보험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하는 시군 자치구 보험의 수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 평가인의 평가를 위촉해야 된다. 오케이. 12번 농업재해보험상 농작물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의 작용요건에 관한 내용이 일부다. 네모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간 숫자는, 숫자 요거 외우자 그랬죠.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농업평가를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 대상 농작물의 매년 5년, 2년 이상의 손해평가인, 담당 공무원은 3년. 그렇죠? 똑같다 그래서 임직원, 조교수, 공무원은 3년. 농업인은 5년, 제일 길다 그래서 5년. 그래서 5년 이상 교육, 이렇게 해서 근무한 사람. 기사 등은 자격증. 아니면 우리가 쭉 따면 되지. 기사 자격증 이런 것들. 그래서 보면 그냥 요거 3년, 그죠? 그리고 2년 이상 담당 경력이 있는 사람. 됐죠? 요거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오고 계속.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예상 문제 가져오는 거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5년, 얘는 2년, 업무 평가는 2년, 담당 공무원 조교수 임직원은 3년, 농입. 그러니까 직접 하신 분, 그분은 5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농업재해보험법상 법률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격 취소도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도 있다. 그거 있죠. 그래서 심신장애인의 직무 수행할 수 없게 이거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자,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업무 정지기간 중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정지기간에 또 했대요. 그죠?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그렇죠? 답은 1번인데, 그래서 요거, 자,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취소인데,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거짓으로 평가받은 사람은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볼 때, 요 내용,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무조건 걸리면 취소해야 된다. 얘는 할 수도 있다. 해서 일단 취소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취소만 해야 돼. 꼭 해야 되는 애들 이렇게. 나머지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농업재해보험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사유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보면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이거 안 된다. 법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우리 세부 규칙이 있는데 얘는 법령에서 하지 마 한 거예요.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거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부터 이거 안 되긴 안 되는데 이거는 법령이 아니고 세부 규칙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일반하여 손해평가 명의에 사용할 자격증 알선한 그러니까 알선해도 그러니까 빌려줘도 안 되고 알선해줘도 안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평가사의 자격 취소에서 나오죠. 보면 손해평가사의 자격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한다. 거짓 평가, 손해평가 한 사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평가, 그러니까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도 있고 알선한 사람도 안 되고 업무 정지기간에 한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고 자, 세부 규칙이 있어요. 업무 정지의 세부 규칙은 뭐냐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보험계약자 또는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자는 세부 규칙이 있는 거예요.
되시죠? 좀 어려워. 그냥 그게 그건데. 네,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거 배웠어요. 1회 위반 때 어떻게 한다. 6개월, 1년, 해가 업무 정리 1년. 그래서 1년 이상은 못 가고 막 그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뭐 2분의 1씩 강경해주고 막 그런 거 표로 해서 했었어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는 손해평가. 평가 요령상 손해평가 결과 검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증조사. 검증조사는 뭐예요? 일단 평가사에 가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해. 한번 검증해볼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검증해서 뭐가 나와서 그러면 재조사를 한다 그랬죠? 자,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 발생을 했대요. 그러면 손해평가를 조사한 전체 목적물? 아니요, 검증조사는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거 아니고. 보험 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한 경우 어떻게? 그냥 사업자한테 얘 검증 안 한대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검증은 불가능하고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 결과를 작성하는 재보험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그랬어요. 농장 회장한테 주는 거 아니고 얘한테 준다 그랬어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재보험 사업자 및 재보험 사업의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반에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한 수를 임의로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가 틀리고, 그죠? 농장은 재보험 사업자 하여금 검증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야, 네가 한번 해봐. 검증조사 해봐. 그렇게 할 수 있다. 보시면 검증조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면 재조사를 불가피하게 판단하는 경우 재조사해라. 손해반을 구성해가지고 목적보 재조사를 할 수 있다. 농업 재보험상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재보험 약정의 변경 해지 등 요거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재보험 책임 범위 해야죠. 세 번째, 재보험 지급 및 분장에 관한 상황 해야죠. 4번이네, 그냥. 그래서 요거. 자, 다시 한번. 재보험 약정에 포함돼야 되는 것들 보시면 재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죠? 정부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재보험금. 그 밖에 재보험 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재보험해서 수수료, 약정기간 책임보험, 약정 변경 해지 뭐 이런 거 문제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요거 확실히 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자 농업재보험상 그러니까 농자가 빠졌다고 보면 농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농업재보험상 앞에 7번인가 이것도 앞에 농자 빠졌죠. 그럼 어업재보험상 나왔는데 그냥 농업재보험상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아닌 것, 부과 대상인 것은 과태료래. 과태료 뭐예요? 구속, 징역 이런 게 아니죠. 벌금하고 틀린 거예요. 과태료는. 그래서 거짓으로 손해평가한 손해사정사, 이건 취소 사유인데, 그렇죠? 취소 사유. 재보험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서 모집한 자. 취소 사유. 맞죠?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 자격증 대여한 사람, 알선한 사람, 취소 사유. 농장과 재보험사에 관한 업무 처리 사항을 보고하였으나 보고하지 아니한 재보험 사업자는 과태료 나온다.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중요한 건 이거 외우자고 그랬어요. 이거.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에서 제일 큰 거 1,000만 원은 하나뿐이 없다 그랬죠? 안내 자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 자료가 이게 보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불법으로 한 거예요. 내용을 틀리게. 1,000만 원이고 500만 원 이렇게 책임 준비를 하고 재보험이 아닌 사람 경우. 그래서 300만 원은 명령이나 이런 거 모집의 금지사항, 서류 같은 거 미비한 거. 그 200만 원은 요것들. 그래서 요거 구분해서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죠? 제가 이제 따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그거 표로.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되고 항상 얼마 줘요? 얼마 내요? 다 외워야 돼요. 그거는 시험에 나오기 딱 좋잖아요. 다음 주 과태료 1,000만 원이 아닌 거, 500만 원이 아닌 거, 다음 주 과태료가 틀린 것은 다음 주 뭐 300만 원짜리는 다음 주 200만 원짜리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취소해야 된다, 취소한다, 그렇죠. 계속 나오죠. 18번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보면 농장 또는 회장은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관련 업무를 농구먼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 시험 얘네들이 다 관여한다 그랬죠. 시험은 저기서 하지만 얘네들이 대부분 회장과 농장과 회장이 일을 다 한다 그랬어요. 위탁해서. 정부는 정부가 하는 재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조치는 신용보증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정부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농립축산식품 농장은 손해평가에는 사업자가 하는 거죠. 평가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매년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 농장은 보험가입 촉진 개혁을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정부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서 목적은 농업을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촉진 활동은 교육, 홍보해서 가입자에게 정책 자금, 이따 신용보증 같은 거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보험가입 촉진 계획성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한다 그랬어요. 재해보험 사업자가 매년 하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누구한테? 농장 또는 회장한테 제출한다 그랬어요. 손해평가 자격 요건의 재검토는 농장 또는 회장이 손해평가 자격 요건에 대한 매년 3년마다 검토해야 된다. 그렇죠?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촉진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고, 검토는 누가 한다? 농장과 회장이 한다. 이렇게. 자, 농업재해보험상 법령상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 모집 및 손해평가 등의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국가에서 장관이 직접 가서 그걸 뭘 안 하잖아요. 다 위탁을 한다 그랬어요.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저희가 밑에 있는데, 보시면 농어협동조합법에 따른 설정 지역농협협동조합. 오케이. 됐죠? 두 번째, 수산업협동조합에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 이거 되고, 업법에 대해서 손해사정 업을 하는 자. 됐고, 농업재해보험 관련 업무에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른 설립된 비영리법인. 됐죠? 비영리법.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앞에 법도 한번 보자 그랬죠? 농업협동조합법, 산립조합법에서 얘네들, 그리고 수산업협동에서 얘네들, 그래서 조합 같은 애. 그러니까 손해사정업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됐죠? 비영리법인. 됐죠? 요거 또 이제 다 아셔야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이거. 맨날 시험에 나오니까, 맨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이거 장난치면. B자 하나 빼놓고 다음 주 뭘까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셔야 된다. 자,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요령상, 평가 요령이 나와야 이제 손해평가반의 구성. 일단 한 명이라고 했죠. 한 명과 5명까지 해서 그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렇죠? 손해평가반은 재해보험 사업자가 구성해야 된다. 손해사정은 손해평가반에 포함될 수 있다. 오케이. 평가인은 1명이랬어요. 보조인은 5명.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고, 자기 또는 이해관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의 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자를 손해평 구성해서 배제해야 된다. 배제. 그래서 얘네 구성 보면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 중 누구 아무나 상관없어요. 그 중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죠? 조금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시죠. 21번은 다음 시간에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